네, 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오늘은요, G20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됐던 G20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기사에 나왔는데요. 시진핑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100% 협력하기로 했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기사 내용이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은 김정은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한번 보시죠. 제목은 트럼프, 시진핑, 북한 문제 100% 협력하기로 했다. 그 밑에 빨간색, 파란색 줄을 친 기사 내용을 보면요. 이게 동영상에서는 글씨가 잘 안 보일 거예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협력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가던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말도 했습니다. 지난 7월 트위터를 통해 북한 비핵화에 대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주장했던 중국 배후설을 번복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JTBC 기사잖아요. 하여튼 우리나라 언론들, 뭐 JTBC나 연합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은 하여튼 이 어감을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어감을 희한하게 꼬아서 아주 부정적으로 기사를 써요. 아니 이건 잘못된 내용이죠. 트럼프가 지난 7월에 중국 배후설을 얘기한 거는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김정은이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실제 시진핑이 뒤에서 정은이를 조정하고 있고 그거를 그때 그 얘기를 함으로써 시진핑에게 경고를 한 거고요. 지금은 트럼프가 그동안 이 몇 개월 동안 중국에 어마어마한 경제 압박을 가해서 지금 시진핑이 두 손 들고 나왔거든요. 시진핑의 태도를 바꿨단 말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이게 핵심이지. 아니 무슨 예전엔 중국 배후설을 얘기하다가 지금은 시진핑이 이제 100% 협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번복하고 있다, 트럼프가.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말을 희한하게, 하여튼 부정적으로 꼬아서 얘기해요. 이런 JTBC, 연합뉴스, 기타 우리나라 언론들.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자, 지금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꽉 잡혔습니다. 꽉 잡혔어요. 자, 그러면은 시진핑이 왜 이렇게 트럼프에게 꽉 잡혔냐면은 그 다음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사 제목이 트럼프에 선물 주고 3개월 시간 번 시진핑, 요런 기사 제목이고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요 글씨가 잘 안 보일 겁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빨간색 줄친 부분. 이제 트럼프가 왜 3개월을 유예해 줬냐면은 시진핑이 이런 약속을 해줬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수입을 확대하겠다. 첫 번째 이 약속을 해줬고, 두 번째는 세계 최대의 모바일폰 칩 메이커가 퀄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NXP 반도체라는 회사를 합병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그동안 중국이 못하게 했거든요. 이걸 이제 합병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요거고, 세 번째, 중국산 마약성 진통제로 펜타닐이라는 그런 진통제가 있는데 이거를 중국이 계속 미국에 수출해 왔는데 마약성이 있는 굉장히 강력한 진통제인가 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수출 못하게 규제 제대로 하겠다. 시진핑이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에게 가하려고 했던 경제 압박을 3개월 유예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경제 압박을 3개월 유예해 준다는 게 그동안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중국을 압박해 왔지 않습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이 압박을 해왔는데 요걸 유예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압박을 해왔는데 이만큼 압박을 해왔는데 트럼프가 요번에 G20이 가기 전에 뭐라고 협박을 하고 갔냐면은 더 압박을 하는 협박을 하고 갔어요. 그동안에는 2천억 달러 수입 물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매겨왔는데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안 되면은 이거를 25%까지 관세를 올려버리겠다. 이렇게 협박 한마디를 내뱉고 갔어요. G20 그 정상회담에. 이 10% 관세를 20%로 더 쪼이겠다는 거를 3개월 유예해 주겠다는 거예요. 시진핑은 이 3개월 유예한 거에 대한 대가로 뭘 줬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 근데 이 기사가 제대로 언급 안 한 게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걸 언급을 안 했는데 트럼프가 왜 3개월 유예해 줬냐면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제가 보여드렸던 거. 첫 번째 보여드렸던 기사. 이제 시진핑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100% 미국에 협력하겠다. 이 약속을 한 게 가장 주요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도로 주요했던 약속은 그 미국산 농산물, 미국의 중부지대 그 팜벨트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 이거를 중국이 다시 수입하겠다고 약속한 거. 이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시진핑이 100% 협력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3개월 유예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10% 관세를 매겨왔는데 이거를 25%까지 더 쪼이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갔는데 이 협박을 3개월 유예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트럼프 손안에 완전히 잡혔습니다. 완전히 잡혔어요. 참 대단해요, 트럼프.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이 트럼프가 뭐 농담도 잘하고 막말도 막 내뱉고 하니까 뭐 이렇게 가끔 보면은 좀 가벼워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 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우습게 보는데 이 트럼프 굉장히 냉철한 사람입니다. 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무서운 전략가예요. 트럼프. 이거 좀 한국 언론들이 제대로 알란 말이에요. 제대로 알란 말이에요. 한국 언론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진핑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100% 협력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북한에서 가장 다급한 게 뭡니까? 석유, 원유, 그리고 석유 제품들, 뭐 등유, 경유, 휘발유, 항공유 이런 석유 제품들 이런 게 굉장히 다급해요. 김정은이가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40만 배럴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UN 대북 제재에서 결의가 됐었는데 작년 말인가? 그때 그렇게 결의가 됐었죠. 근데 이 결의가 된 내용 40만 배럴 이상을 그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중국이 그동안 밀수출을 해왔던 겁니다. 아마 바다에서 그 환적 선박을 이용해서 이거를 이제 시진핑이 못하게 할 겁니다. 요번에 트럼프에게 꽉 잡혔기 때문에. 그러면은 김정은이 이제 진짜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특히 올 겨울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누가 힘드냐면은 뭐 북한에 저 함경도나 황해도나 이런 데 사는 일반 주민들은 뭐 그렇게 뭐 힘들지 않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힘들어요, 그분들은. 근데 이 평양에 사는 특수계층들, 이 사람들은 이제 진짜 혹독한 겨울을 맞게 될 겁니다. 석유가 안 들어오니까.
물론 그동안도 석유가 워낙 부족했는데 그동안에는 이 바다에서 밀무역으로 이루어지는 환적 선박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석유를 통해서 어떻게든 버텨왔는데 이제는 그 석유가 다 끊어지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다른 지역에 황해도, 함경도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어차피 석유로 난방을 안 해요. 석탄이나 조금 잘 사는 분들은 석탄, 못 사는 분들은 그냥 나무에다가 겨울을 근근히 버텨왔단 말입니다. 근데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지어진 집들은 석탄이나 나무를 떼서 난방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래요. 이제 예전에 뉴스 북한 관련 기사를 보니까 거기는 석유나 LPG 가스나 이런 걸로 난방을 하는데 이제 그게 다 끊기면은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난방을 할 수가 없으니. 예전에는 하루 24시간 중에 한두 시간 난방을 해서 근근히 버텨왔다면 이제는 그 한두 시간 난방하던 것도 이제 끊기는 겁니다. 이제 진짜 평양에서 곡소리가 들리는 겨울이 시작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만나볼 가치가 있어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면 시진핑도 김정은 버렸고 푸틴은 벌써 버렸고 김정은이 원래 올해 안에 러시아 방문하기로 했는데 푸틴이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부담된다고. 야, 가급적이면 내년에 와라. 야, 올해 안 되겠다. 러시아가 언제 갑자기 태도를 바꿨냐면은 지난번에 존 볼턴 NSC 보좌관이 러시아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푸틴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어떻게 약을 쳐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볼턴이 그때 뭐가 이슈가 됐냐면은 이제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안 하기로 해왔는데 미국하고 과거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근데 러시아가 자꾸 그거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제 미국이 우리도 개발하겠다 이제 우리 이제 중거리 미사일 개발 방지 협약 개발 금지 협약 그거 탈퇴하겠다 그거 이제 무효로 하겠다 미국이 그런 이슈를 갖고 볼턴이 방문했는데 하여튼 그 이후로 푸틴의 태도가 북한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푸틴이 김정은 보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 김정은이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이렇게 푸틴하고 시진핑한테 버림당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손 내밀 곳은 문재인밖에 없어요. 이제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손안에 갖고 주물럭거릴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지금 트럼프는 김정은을 대단히 만나고 싶어 합니다. 물론 반면에 김정은은 트럼프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겠죠. 어떻게든 피하려고 할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마지막 결론에 가야 되는데 김정은이 이제 앞으로의 김정은의 선택은 무엇이 될 것이냐? 과연 김정은은 한국의 서울에 답방을 할 것이냐?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청와대는 서울 올 것처럼 얘기하고요. 또 일본의 어떤 신문은 김정은이 올해는 서울 못 가겠다고 얘기했다 그러는데 올해는 못 올 수도 있어요. 올해는 안 올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요. 저는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또 페이스북에다가도 한두 차례 글을 올렸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김정은이라면은 서울 온다. 올해 안에 올 수도 있고 올해를 넘길 수도 있지만 서울 온다. 김정은. 저는 여기에 배팅을 하겠습니다.
뭐 배팅하는 그런 게 있다면은 아니, 자, 김정은이 서울 못 오는 이유가 가장 큰 게 자신의 신변 안전 때문에 못 오는 거고, 두 번째는 김정은이 한국에 와도 북한으로 가져갈 선물이 없으니까, 뭐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못 온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신변 안전 때문에. 근데 제가 김정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자, 김정은 지도 이제 지 운명의 순간에 이제 점점 접근하고 있는 거를 지 자신이 가장 잘 알죠. 자신의 운명의 순간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 그걸 본인이 가장 잘 알죠. 김정은 본인이. 그렇다면 김정은도 모험을 걸어봐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 걔도 전략가예요. 전략가예요, 걔도. 걔도 모험을 걸어볼 겁니다. 모험을 걸어볼 거예요. 신변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 해도 김정은 충분히 모험을 걸어보려 할 겁니다. 왜냐면은 지 운명의 순간이 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자기도 모험을 해봐야죠. 오늘 어떤 기사가 떴냐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도로 남북 경협도 속도 낸다. 남북 있는 고속도로 경제성 조사 면제. 이런 기사가 오늘 떴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파주 문산 쪽에 있는 그 개성하고 연결된 그곳에 문산하고 도라산 지역에 그쪽 구역에 고속도로를 하나 놓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원래는 이 고속도로가 개성을 넘어서 평양까지 연결될 고속도로인데 북쪽에 있는 거, 북한 쪽에 있는 거는 아직 경제 제재가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놔두더라도 그 직전에 북한으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에 있는 문산 그리고 도라산 구역까지는 연결해 놓겠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자,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남침을 일으킨다면은 그 주요한 남침 경로가 되는 주요 축선이 몇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철원 축선, 연천 축선, 그리고 마지막 서부전선에 있는 지금 말씀드린 파주 문산 축선. 이 중에서 철원 축선이 먼저 뚫렸어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는 사진은 안 보여드렸는데 이번엔 보여드릴게요.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철원의 화살머리 고지에 뚫어놓은 그 남북 연결 도로입니다. 전술도로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전술도로가 아니라 거의 고속도로 수준이에요. 폭이 12m나 되는 아주 널찍한 고속도로를 아주 그냥 시원하게 뚫어놨습니다. 자, 이제는 이 파주 문산 축선에 길을 하나 또 뚫어 놓겠다는 거예요. 자, 그 지점이 어디냐면요. 예, 여기 빨간색 선으로 줄 그은 부분인데 여기가 도라산에서 문산에 이어지는 이제 요 빨간색 그은 지점에 고속도로를 하나 놓겠다는 거예요. 한 11km 정도 되는 구역인데 자, 옆에 보면은 분홍색으로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그게 1번 국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고속도로를 놓는 거는 1번 국도 외에 또 다른 고속도로를 연결시켜 놓겠다는 거예요. 자, 북한이 내려오는 주요 축선 중에 철원 축선이 이미 뚫렸고 그 다음에는 개성하고 연결되는 개성에서 저 위로는 평양까지 연결되는 파주 문산 축선이 이제 뚫리기 직전입니다.
김정은이 저는 서울 올 거라고 봐요. 서울 올 거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서울 오는 대신 아마 남한의 군사분계선 최전방에 있는 그 전력들을 최대한 약화시켜 놓는 대가로 서울에 답방을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제 신변에 위협이 되더라도 저라면 그 정도의 모험을 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엄청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48%까지 떨어졌는데 문재인이 안절부절한 상태예요. 김정은이 지금 서울 올 듯 말 듯 밀당을 하고 있겠죠. 문재인을 달아오르게 하려고.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요구할 겁니다. 야, 나 서울 갈게. 대신에 요번에 남북 군사합의 좀 화끈하게 확대하자, 우리. 아마 이런 걸 얘기하면서 답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마 트럼프를 만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를 만나서는 비핵화를 어느 정도 해줄 듯한 모션을 취할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약간의 경제 제재를 풀 겁니다. 그 경제 제재가 풀리면은 바로 파주 문산 축선 이 고속도로를 개성에서부터 평양까지 연결시키는 그거를 문재인 정부가 닦아놓는 요거를 얻어낼 거예요. 트럼프를 만나서. 김정은이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김정은이라면은 앞으로 1년간 방금 말씀드렸던 요런 절차를 거친 이후에 엄청난 평화 공세로 한국에 선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해병대 2사단하고 육군 제7군단을 남쪽으로 후퇴시키도록 그런 작업까지 할 것 같아요. 한국의 최전방 군사력이 완전히 붕괴되는 겁니다. 내가 김정은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김정은이라면. 김정은 이놈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 문재인 정부가 문제고요. 하여튼 이 참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참. 저는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혹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자분들 특히 청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청년들이 좀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체력을 단련시키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짓던 죄도 이제 다 버리고 뭐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야동 중독 이런 거 이제 다 버리고 삶을 건전하게 하고 운동을 하시라. 우리 청년들, 남자들. 왜 운동을 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사단이 나면은 일이 터지면은 우리 가족을 지켜야죠. 가족을 지켜야 되고 또 나라가 부르면 이 국가가 우리를 불러주면은 총 들고 가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운동을 좀 하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김정은이 지금 뭐 엄청나게 머리 쓰고 있는데 김정은의 뜻대로 안 돼요. 김정은의 뜻대로 안 되는 이유가 몇몇 가지가 있어요. 뭐 제가 방송에서 조금씩 이제 말씀드려 왔는데 김정은이 이렇게 남침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반면에 또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이 전력들이 미국에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남침을 당하더라도 환란이 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기도 더 많이 하시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예전에 짓던 죄를 좀 더 줄이고
좀 더 버려나가고 삶을 건전하게 해나가고 운동하시고 교회 다니시던 분이든 안 다니시던 분이든 운동하시고요. 그렇게 준비해 나가면은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